네, 안녕하세요. 마음 채널 이정민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요즘에는 재택으로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뭐 좀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 거냐면 악몽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밤에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?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면 문제로 그렇게 고민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. 특히 어렸을 때는 얘는 어디서도 잘 자는 애다. 뭐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. 이런 정도로 수면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. 나는 잘 자는 사람 이렇게.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몇 년간은 꼭 그게 육아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스트레스랑 이제 결합이 돼서였긴 하지만 몇 년간은 좀 불면증이 있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저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은 아니었고 잠을 자는데 새벽 5시쯤에 눈이 떠져서 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서 좀 많이 힘들었죠. 근데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5시에 일어나는 게 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. 네. 어쨌든, 그래서, 오늘 이제 악몽이다 보니까 제 수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럼 꿈은 좀 꾸느냐, 이게 이제 중요한데, 저는 사실 꿈을 꾸겠지만 기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? 그러다 보니까 뭐 악몽이나 가위 눌리거나 이런 경험은 이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악몽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. 왜냐면 상담에서 별로 악몽에 대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상담을 몇 회기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제가 많이 힘드신 분들, 그러니까 좀 우울증이 만성적이거나 뭐 불안이 높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수면이나 식사도 종종 질문을 드리거든요. 잠은 잘 주무셨어요? 식사는 잘 하셨어요?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가끔씩 이제 요새 꿈 때문에 잠을 못 잔다. 악몽을 자주 꾸고 악몽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꿨었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무슨 꿈을 분석하는 쪽에서 수련을 한 것도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, 이분들이 악몽 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,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지 되게 막막하고 어려웠어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트라우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접하게 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악몽을 위한 이제 치료 방법으로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한 이후에는 제 상담에 오시는 내담자분들에게도 이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꿔서 깼을 때 그 방법을 즉시 사용을 해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고 실제로 악몽이 줄어드는 그런 혹은 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악몽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악몽을 제가 꾸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악몽 때문에 자꾸 깨고 또 이제 악몽은 그냥 꿈이랑 다르게 기분도 되게 찝찝하고 안 좋고 또 어떤 분은 악몽에서 깰 때 운다는 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악몽을 줄이는 건 중요한데 그럼 악몽을 왜 꾸는가? 그러니까 악몽을 왜 꾸는지 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상담해서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내린 이제 결론은 과거의 어떤 외상 경험, 그러니까 상처받은 경험, 뭐 학대 경험, 그리고 무서웠거나 놀랐던 경험,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좀 누적이 되고 이 경험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런 분들이 악몽을 자주 꾸시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똑같은 악몽을 계속 되풀이해서 꾸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근본적인 외상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.
근데 근원적인 외상 치료를 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선뜻 제가 막 권하기는 어렵고,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, 그렇다고 했을 때 근원적인 치료는 조금 보류하더라도 일단 현실에서 악몽을 좀 줄이는 건 필요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랬을 때, 네, 너무 서론이 길었고, 그러면 제가 그 화면 촬영 여기까지 하고, 네, 줌 통해서 화면 공유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줌이라서 아마 화면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. 화면 공유를 해서 이제 제가 어떤 치료인지 빨리 말씀드릴게요.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이에요. 네. 얼마 전에 이제 실렸는데, 보시면 심상제각본 기법의 치료적 적용 및 연구 동향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치료가, 네, 이 심상제각본이라는 치료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이미저리 리스크립팅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의 그 외상 경험에 대해서 그 각본을 다시 쓰는 그런 치료인데, 이게 악몽에 적용될 때는 이미저리 리허설, 이렇게 똑같이 IR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심상제각본이라는 치료 방법이 여러 그 다양한, 네, 질병 장애에 활용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좀 넘어가고 어떤 장애에 적용이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. 일단 PTSD, 네,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PTSD에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PTSD고요.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그래서 외상을 겪고 나서 이제 힘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다음으로 적용되는 게 사회불안장애. 사회불안장애, 여기에도 이 기법을 씁니다. 여러 가지 장애에 얘가 활용이 되는데,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악몽이었죠. 악몽. 그래서 여기 보면 악몽, 그리고 이 심상시연치료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이미저리 리허설 테라피, 이렇게 심상시연치료인데요. 그래서 이 치료는 뭐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심상시연 치료는 심상제각본과 유사하게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그 내용을 긍정적인 새로운 꿈으로 재각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. 사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몽을 꿨어요. 악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쫓아와서 막 나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꿈에서 이렇게 계속 딱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다시 복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. 이제 복귀하는 거에서 그치면 기분이 더 나빠지고 꼭 치료 효과는 없을 수 있는데, 이 꿈을 복귀하면서 이거를 내가 영화 감독이 돼서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것처럼 내 꿈을 머릿속으로 새롭게 상상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머릿속 상상에서는 그 꿈을 떠올리신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 과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는 거예요. 긍정적으로. 누군가 쫓아왔을 때 뭐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뭐 공격을 했다거나, 누군가 때렸을 때 꿈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죠. 엄청난 푹신푹신한 스펀지가 나를 방어를 해줬다거나,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거를 재각본 하셔서 리허설 하시는 게 이 치료인 거예요. 머릿속으로 그 작업을 하면 우리 뇌가 그거에 속는 거죠. 속아서 그 뒤로는 그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악몽이 힘을 잃고 다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너무 심플하고 좀 웃기기도 해서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, 이거를 해보시면 진짜 효과를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내용이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, 악몽의 장면에 긍정적이고 유쾌한 새로운 꿈을 떠올리시는 거고요. 이 메타 연구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치료를 쓴 연구들이 효과적이었냐라는 거를 메타 연구로 봤을 때, 이
심상제각본 요 방법으로 했을 때 악몽의 빈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PTS 증상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세한 게 더 궁금하시면 이 논문을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악몽을 꾸고 났을 때 악몽을 복기하면서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새롭고 긍정적인 장면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화면 녹화로 오늘 영상은 마치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악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